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대 중반의 대학생일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당황스럽지만 조금은 자극적이었던 기억이라 지금도 혼자 자기 위로를 할 때 떠올리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이야기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 당시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한 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죠. 원래 집은 지방이어서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고향 집에는 격주로 한 번씩 다녀오곤 했어요. 그 무렵 졸업반일 때 알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지훈이라고 할게요. 지훈이는 저희 과에 편입을 한 친구였는데요. 저랑 동갑이어서 우리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죠. 성격도 잘 맞아서 학교에서도 자주 어울리고 학교 밖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지훈이는 편입을 해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었고요.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지훈이를 도와주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절친이 되어갔어요. 저는 그 당시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울 때가 많았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하는 게 싫기도 했고 편의점 음식이 입에 맞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지훈이가 어쩜 매번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학교 부근인데 집에 저녁 먹으러 한번 오겠냐고 초대를 해주었어요. 자취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집밥이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 친구의 그런 호의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흔쾌히 친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네 집은 신축 빌라였는데 아담하기는 했지만 신축이어서 무척 깨끗한 건물이었죠. 저녁을 먹기로 하고 집에 찾아갔던 날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첫인상이 너무 좋은 분이었고요. 눈웃음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스러움이 넘치는 분이었죠. 지훈이가 제 얘기를 잘 해줬는지 아줌마가 반갑게 대해주셔서 참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제육볶음에 된장찌개가 어찌나 입에 맞아서 맛있는지 저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넉살 좋게 아부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지훈이 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보고 참 성격이 좋다면서 많이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지훈이가 편입을 한 탓에 학교를 외롭게 혼자 다니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같이 성격 좋은 친구가 생겨서 좋다고도 하셨고요. 저도 군대 다녀와서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훈이처럼 죽이 맞는 친구가 생겨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그날 식사는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했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계속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설거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저를 주방에서 밀어내시면서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집이 어디 있냐고 막 웃으셨죠. 그리고는 무슨 남자가 이렇게 넉살이 좋냐면서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얻어먹고 아줌마가 깎아주시는 과일도 잔뜩 먹으면서 우리 셋은 이야기도 한참을 나누었죠. 돌아가려는 저에게 아줌마는 밑반찬을 조금 싸줄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집에서는 밥을 잘 안 해먹는다고 대신 어머니 김치를 조금 싸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가끔 라면을 끓여 먹기는 하는데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생각날 것 같다고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김치를 한 통 싸주셨어요.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 지훈이랑 같이 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날 지훈이가 저를 자취방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날의 초대로 지훈이랑도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 더 지훈이네 집에 가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아줌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지훈이랑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취업이 되어서 우리는 취업 축하주를 거나하게 마시기도 했죠. 참 똑똑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다는 편입을 하기도 했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바로 하게 되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취업이 된 곳은 지방이기는 했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케이스이고 대기업이어서 조건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좋은 친구랑 떨어져 지내게 되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이면 집에 올라온다고 하니 그때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는 헤어지게 되었죠. 저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결국 대학원 진학을 하기로 했고 자취를 더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대학원 생활은 별다를 건 없었지만 오랜 공부가 지겹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고요. 중간중간 대학원을 때려치고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이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는 꾹 참고 견디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낮 시간에 길에서 우연히 지훈이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길래 원하는 곳에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어머니들은 끼니 걱정 많이 해주시잖아요. 여전히 학교 앞에서 자취하냐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주로 해결한다는 제 대답에 아줌마는 저녁에 집에 오라고 하셨죠. 본인도 매번 혼자 저녁 먹느라 대충 때우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같이 먹자면서요. 그렇게 그날 지훈이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지훈이 없이 아줌마랑 단둘이 식사를 하려니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도 하고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훈이 이야기도 했지만 단둘이 있다 보니 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나이는 먹었지만 집에서 돈을 받았어야 해서 눈치가 보인다는 멋쩍은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 아줌마도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줌마는 일찍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지훈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며 재혼할 기회가 몇 번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마음을 접었다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늘어놓으셨어요. 아줌마는 얘기 끝에는 늙어서 주책이라면서 민망해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아줌마 살아오신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아줌마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맨정신에 남에게 해본 건 오랜만이라면서 웃으셨죠.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일어나려는 저에게 아줌마는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맛있는 거 하면 연락 줄 테니 오늘처럼 자기 대화 상대 해달라면서요. 저는 연락처를 아줌마 휴대폰에 저장해드리고는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자취방에 돌아와서는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한 통의 메시지를 남겨드렸고요. 아줌마는 자기도 즐거웠다면서 오늘 같은 저녁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아줌마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도 집에 와서 먹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대학원 과제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음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줌마는 아쉽다면서 다음날 꼭 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지훈이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불편해서 거절한 건가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있냐고 어제는 정말 학교 일 때문에 못 온 거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날도 그렇게 아줌마랑 둘이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뭘 먹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생각에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죠. 집에만 있으시면 심심할 텐데 저녁 먹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겠냐고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아줌마는 의외로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극장에 안 가본 지 몇 년은 된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아줌마랑 같이 극장에 가게 되었어요. 영화표는 제가 사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끝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든 아줌마랑 데이트해 주는데 영화표도 본인이 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아줌마랑 같이 보게 된 영화가 곡성이었어요. 영화도 진짜 재미있었고 무서운 장면이 간혹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줌마는 살짝살짝 놀라시면서 저에게 기대시기도 했죠. 영화를 다 보고 나오니 자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집까지 슬슬 걸어가기로 했죠.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니 참 좋았어요. 영화도 재밌었고 늦은 시간에 밤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졌고요.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아줌마는 몇 년 만에 나들이 해본 것 같다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줌마가 부르시면 언제든 좋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집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가겠냐고 물어보셨죠. 아마 그날의 여운을 더 느끼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그대로 헤어지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시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거기서 우리는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영화 이야기도 한참을 나누게 되었네요.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냥 편한 친구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참 케미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그냥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랑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요. 살짝 취하신 것 같기는 했는데 저도 취기가 올라와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펴고는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아줌마는 오랜만에 남자랑 데이트해 본 거라고 이런 날이 또 올까 싶다면서 말끝을 흐리셨죠. 그리고 살며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저는 아줌마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어두운 거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결국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다음날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스스한 모습으로 마주한 우리는 서로 멋쩍게 웃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어제 여러모로 못 잊을 밤이었다고 하셨죠. 그 아줌마의 손길에 저는 마음이 동하게 되었고요. 아침에 결국 한 번 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고 말았어요. 이번엔 맨정신이었는데 말이죠. 아줌마는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는 저에게 이렇게 되어버린 게 자기는 오히려 좋다는 말을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셨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또 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아줌마와의 썸씽이 시작이 되었네요. 대학원 일로 바쁘지 않으면 저는 아줌마네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아줌마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 오기도 했죠. 아줌마가 저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오랜만이라면서 저에게 너무나 다정하게도 잘 해주셨거든요. 주말이면 지훈이가 집에 올라와서 만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랑 썸씽을 타면서 지훈이를 보는 게 약간 민망하기는 했지만 지훈이와의 우정에는 변함은 없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아줌마랑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아줌마의 언니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줌마는 언니 되는 분에게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깊게 사귀는 건 아니지만 아들뻘 애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지훈이 이모 되시는 그분은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는 궁금하신지 저를 엄청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 이모란 분이 아줌마를 들들 볶는다고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약간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줌마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같이 계실 때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이모란 분을 부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며칠 후에 그 이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네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그 이모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지훈이 이모는 아줌마랑 완전 다른 타입이었어요. 자매 사이다 보니 얼굴은 약간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키도 더 크시고 더 세련된 느낌이셨어요. 그런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였죠. 이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동생이 하도 자랑을 하길래 너무 궁금했다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줌마를 보시더니 기집애 너 완전 개 탔구나. 친구가 아주 잘생겼네. 부럽다 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약간은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모님은 정말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요새는 이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도 꽤 있다면서 본인도 어린 연하남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우스개 얘기를 하기도 하셨죠. 제가 말을 할 때는 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시기도 했는데 그 눈빛은 약간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렇게 약간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을 즈음 이모님은 농담을 하는 듯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도 연락처를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요. 본인이 궁금한 게 생기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싶다면서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진지해 보였죠. 저는 연락처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모님을 말리셨죠. 제가 불편하겠다고 그만하라면서요. 두 분은 그렇게 장난인 듯 아닌 듯 옥신각신 하셨고요. 저는 그냥 이모님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말았어요. 연락처를 알려드린다고 별일이 있겠냐 싶었고 그 상황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만 빼면 저녁 식사는 즐거운 편이었어요. 이모님이 참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저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이모님이 아줌마네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모님은 저에게 나중에 또 보자면서 윙크를 살짝 하기도 하셨죠. 저는 인사를 드리고 후딱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나름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지 집을 나서고 나서야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줌마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오늘 자기 언니를 상대하느라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답을 드렸죠.
그리고 이모님에게도 문자가 한 통 오긴 했어요. 만나서 반가웠다면서요. 두 여자와 문자를 몇 통 주고받고는 그렇게 그날은 잘 지나가게 되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줌마와 오붓한 데이트를 이어갔고요. 그날의 일이 미안했는지 아줌마는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그날 유독 더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거든요. 우리 관계는 어제 일로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듯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 그 이모님이란 분에게 계속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문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요. 어느 날 밤에는 저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셨죠. 이모님도 혼자 살다 보니 저녁에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렇게 한두 번 이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있을까 싶었는데도 이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꽤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모님이란 분은 말재주도 있는 편이고 유쾌한 분이셨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모님하고 통화하는 게 더 재미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모님은 아줌마랑 같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럴 땐 두 분 사이가 어색해질까 싶어 휴대폰을 살짝 꺼두기도 했어요. 아줌마에게는 이모님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거든요. 이모님이랑 통화하면서도 그러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통화를 하던 중 결국 이모님이 저랑 단둘이 차라도 한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가볍게 와인 한잔해도 좋다고 하셨고요. 이모님하고 단둘이 만난다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하도 졸라대시는 통에 저는 이모님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모님은 집에 좋은 와인이 있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셨죠. 지하철로 몇 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이모님은 살고 계셨어요. 작은 아파트이긴 했는데 이모님 집은 실내가 참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죠.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이모님은 와인을 한 병 꺼내며 웃었어요. 이렇게 둘이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 와인 너랑 마시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야. 그 말이 마치 저를 유혹하는 듯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모님과 마주 앉아서 와인을 나눠 마시게 되었는데요. 와인은 마셔본 일이 없어서 술맛은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점점 묘해진다는 느낌은 알 것 같았죠. 이모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와인에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요.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대화가 깊어졌을 때쯤 이모님은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솔직히 말할게.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끌렸어.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이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고요.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이모님의 리드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만 저는 이모님하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모님은 시원시원한 성격만큼이나 사랑을 나눌 때도 화끈하고 적극적인 분이었죠. 너무 저돌적이어서 어느 순간은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아줌마 생각이 나면서 아차 싶었죠. 이모님은 제 표정에서 그런 복잡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아줌마에게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고요. 저와의 데이트에 흡족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너무 좋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이왕 이렇게 되어버린 걸 되돌릴 수도 없으니 그냥 이모님과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모님은 사랑을 나눌 때 매력이 넘치기는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날 밤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이모님은 저에게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를 나가봐야 해서 저는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줌마 자매와의 요상한 썸씽이 시작이 되었네요. 어느 날은 아줌마와 또 어떤 날은 이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눴죠. 그 사실을 모르는 아줌마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관계가 너무 자극적이면서 흥분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때는 두 아줌마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 시간들이 몇 달은 이어졌던 것 같아요. 행복했다기보다는 자극적인 것이 주는 짜릿함이 컸던 시간들이었죠. 몰래 자매 사이인 두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의 엄마라는 점까지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은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나 봐요. 저는 어느 날 아줌마에게 이모님과의 관계를 결국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를 만날 때면 휴대폰을 꺼두거나 음소거를 해두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깜빡했던 거죠. 아줌마와 한참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님에게 연락이 왔고요. 여자들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아줌마는 제가 이모님과 썸씽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말았어요. 저는 해명도 변명도 할 수가 없었고요. 무책임해 보였지만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줌마는 저에게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은 듯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 연락에도 답을 주지 않았고요. 이모님은 그 후로도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이모님의 연락은 제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돌적인 이모님을 만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줌마와 이모님은 그 일로 서로 대판 싸우게 되었나 봐요. 얼마 후에 저를 찾아와서는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내던 지훈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훈이는 저를 정말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 버렸죠. 저는 아줌마에게는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 후로 몇 번인가 아줌마를 만나보려고 시도는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줌마에게는 문자로도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를 않았죠. 어느 날인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줌마네 집 근처에 가보기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이모님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훈이가 일하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모님은 자기와의 관계는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서게 되었어요. 솔직히 마음 한쪽에서는 이모님이랑 즐기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하는 흔들림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냥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도 잃고 두 아줌마에게도 상처와 아쉬움을 남긴 채로 그 인연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에 스스로를 원망하며 반성도 많이 했죠. 정말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깊은 후회 속에 지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두 아줌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분과 동시에 연애를 경험했던 순간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도 강렬했고 설레는 날들이었죠. 지금도 가끔은 눈을 감으면 그날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는 다들 어디선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 시절의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아줌마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에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이제 저 없이는 못 사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간곡하게 매달리는 아줌마의 부탁에 결국 그날도 아줌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죠. 최대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듯 아줌마는 정말로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그런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줌마를 울린 게 미안해서 저는 그날 아줌마를 2번이나 사랑해 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이에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자영이 아줌마와의 일을 털어놓고 싶어요. 자영이 아줌마는 대학교 동창 남준이의 어머니예요. 저는 삼수에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남준이도 저처럼 삼수생이어서 우리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죠. 동기들보다 2살이나 많다 보니 남준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대학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죠. 남준이는 저보다 똑똑했어요. 늘 저보다 학점도 좋았고요. 같이 토익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 저보다 점수도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대신 저는 키가 크고 체격이 더 좋았죠. 남자는 체력이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몸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어서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로 헬스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약간 빈약한 체격이었던 남준이도 저를 따라서 헬스를 시작하기도 했죠. 서로 다른 구석이 많았지만 우리는 잘 어울리는 절친이었죠. 군대까지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반일 때는 둘이서 취업 준비한다고 더 자주 붙어 다녔어요. 같이 채용 공고를 뒤져서 같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기도 했고요. 운 좋게 서류 합격이 된 회사가 있었을 때는 같이 면접 준비를 도와주면서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나 남준이나 최종 합격 문턱에서 번번이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둘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준이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낙방했던 날이었는데요. 엄청 낙심한 남준이 녀석은 초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는 취한 상태였고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자기네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한 남준이를 챙기면서 집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준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 산다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서 작은 카페를 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건강히 살아계신 저를 종종 부러워하곤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연하게 어머니랑 둘이 사는 남준이네 집안 형편이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술값도 제가 낸 적이 많았는데요. 남준이네 집에 갔다가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남준이는 6층짜리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건물이 남준이 어머니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1층 코너에 카페를 남준이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카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쉬기에는 적적하니 본인 건물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셨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준이가 약간은 딱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남준이 녀석은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무튼 술을 더 마시자고 남준이가 저를 집까지 끌고 가는 통에 12시도 넘은 시간에 처음으로 아줌마를 보게 되었어요. 취업 불합격 때문에 과음했다는 저의 이야기에 이해한다는 듯이 아줌마는 자리를 피해 주었죠. 그런데 저를 집까지 끌고 간 남준이 녀석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요. 저도 피곤함이 몰려왔고 그대로 남준이 방에서 쓰러져서 잠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줌마가 깨우시는 소리에 거실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줌마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다고 먹고 가라고 하셨죠. 남준이는 어제 과음을 한 탓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잠들어 있었고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죄송하다는 제 이야기에 아줌마는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하셨고요. 저를 보시고는 체격이 좋다면서 듬직하고 남자답다고 웃어주셨어요. 저는 남준이를 흔들어 깨워서는 식탁에 차려진 아침을 먹고 아줌마 카페에서 커피까지 한 잔 얻어 마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아줌마 카페 유리에 붙어있는 알바 구한다는 게시물이 생각이 났어요. 취업이 생각보다 빨리 되지를 않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 알바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도 있었고 아줌마네 카페는 규모가 작아서 일이 힘들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준이 어머니는 인상도 좋으신 것 같아서 그 카페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다음날 아줌마네 카페에 들렀고요. 알바생 구하셨냐고 안 구하셨으면 제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아줌마는 흔쾌히 좋다고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듬직한 아들 친구가 알바생으로 있으면 아줌마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준이 어머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준이 어머니는 아주 여성스러운 분이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거리는 긴 치마를 즐겨 입으셨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천상 여자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었죠. 저는 친구 어머니 가게이다 보니 일을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일을 찾아서 척척 해놓았어요. 바닥 청소며 테이블 정리, 쓰레기통까지 아줌마가 신경 안 쓰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줌마는 제가 일하는 센스가 있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아줌마랑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죠.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요. 아줌마는 잘 모르실 만한 남준이의 대학생활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남준이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2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는 아줌마는 어머를 연발하면서 눈이 동그래지시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본인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죠. 남편이 건물을 남기고 간 덕분에 다행이긴 한데 집에서 노는 게 심심해서 소일거리할 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한가해지면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저와 대화하는 걸 재밌어 하시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카페에 손님이 없었어요. 아줌마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다면서 홀에 있는 테이블에 앉으셨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1년 전에 헤어지고는 취업 준비 때문에 썸 타는 여자도 없다고 외로워 죽겠다면서 엄살을 떨었고요.
아줌마는 제가 키도 크고 남자다워서 취업만 하면 여자들이 줄을 서겠다고 덕담도 해주셨죠. 저도 궁금한 마음에 아줌마는 만나시는 분 없냐고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남편하고 사별한 이후로는 깊게 누군가를 만나보신 일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주로 아줌마랑 처지가 비슷한 분들을 소개받았는데 자기 또래 남자들은 다들 너무 아저씨 같아서 싫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다 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봐 주겠냐고 이제 여자로서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하셨죠. 저는 아줌마가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서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남자인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충분하시다고요. 그리고 아줌마 또래 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연하남도 만나보시라고 했죠. 아줌마는 연하남이라는 이야기에는 어디 눈먼 연하남이 있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웃으셨죠.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줌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죠. 아줌마는 여성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매력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애인도 사귀고 하시라고요. 저의 아부 섞인 그 말에 아줌마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도 살짝 상기된 듯 붉어졌고요. 그때 손님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하면서 아줌마를 슬며시 쳐다봤는데 정말로 괜찮은 여자인 것 같았어요. 아줌마랑 비슷한 또래의 좋은 남자분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저는 아줌마에게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아줌마 정말 매력적인 분이라고요. 저의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수줍게 웃으셨죠. 그날 이후로 아줌마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아줌마가 조금 꾸미기라도 한 날은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오늘 데이트 있으시냐고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오신 거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꽤 친해진 후에 어느 날은 자영씨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짓궂게 농담을 하면 제 팔을 살짝 때리면서 아줌마 놀리는 거 아니라고 정색하는 척 했지만 얼굴이 발그레해진 걸 봐서는 기분이 좋으신 듯 했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꽤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일하게 된 지 2달쯤 지났을 때 남준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같이 이력서를 넣은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떨어지고 남준이만 서류 전형 합격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 회사에 남준이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서 먼저 직장인이 되었던 거죠. 그날 아줌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루 빼주셔서 저는 남준이랑 술을 진창 마시게 되었어요. 취업이 돼서 기분이 좋았던 남준이 녀석이 그날은 술값을 전부 다 계산했죠. 그리고 다음날 카페로 알바를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약간 낙담해 있는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기운 내라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죠. 그리고는 저녁에 술을 사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신경 써주시는 아줌마의 마음이 고마워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자영씨가 술 쏘는 거냐고요. 아줌마는 어머 소리를 내시면서 또 자영씨라고 이름 부른다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남준이도 같이 술을 마시러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남준이 녀석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술 약속이 있다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둘이 근처 술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걸어가는 길에 아줌마가 제 팔짱을 자연스럽게 착 끼더라고요. 그동안 장난스레 가벼운 스킨십을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팔짱까지 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약간 놀라긴 했는데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자영씨 적극적이시네요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정하게 조금 걸어가다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조용한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테이블이 밖에서는 안 보이는 아늑한 술집이었는데요. 아줌마는 남자랑 단둘이 오랜만에 술을 마셔본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오늘 취하시면 예쁜 아줌마라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고요. 아줌마는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웃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쌓아놓은 스펙이 없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의기소침해진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한동안 취업 준비한다고 연애도 못하게 되어서 그 시간들이 아쉽다는 속마음도 털어놓았죠. 아줌마도 남편과 사별하고 무척 외로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남준이 챙긴다고 여자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아픈 구석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었죠. 취업은 낙방을 해서 기분이 별로였지만 아줌마랑 시간을 보내니 위로가 되었죠. 분명 아줌마도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니 취기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를 위로해주는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줌마를 다시 천천히 바라보니 곱게 나이 드셨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아줌마 옆자리로 건너갔어요. 아줌마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눈치였지만 옆자리에서 마시고 싶다는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그렇게 밀착한 채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 이야기도 아닌데 바로 옆에 앉아있다 보니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묘하면서도 야릇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중 정말 뭔가에 홀린 듯이 저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다가오는 아줌마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뭐 하는 거냐면서 놀란 눈치였는데요. 말만 그렇게 하고는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렸죠. 저는 아줌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요. 아줌마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저를 말없이 바라봐 주었죠. 저는 다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고 아줌마는 저를 받아주었어요. 자영씨 나가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살짝 눈을 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잠시 걷다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모텔 앞에 멈추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마침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거의 흐느끼기도 했죠. 친구의 얼굴이 잠깐 떠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아줌마를 바라보면 다시 정신줄을 놓게 되기도 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난 이후 아줌마는 엄청났다면서 만족스러워했죠. 평생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살았다면서 저를 못 만났으면 이런 느낌을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교태를 부려왔죠. 아줌마는 정말로 그동안 비리비리한 남자들만 만나왔나 봐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사랑을 나눴는데 아줌마는 거의 혼절할 뻔했죠. 그리고 우리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잘 가라면서 저에게 뽀뽀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줌마는 저에게 아주 푹 빠진 듯 했어요.
카페에서도 저에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지고 애교도 많아졌고요. 언젠가부터 둘이 있을 때면 저를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랑을 나눌 때면 제가 해달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다 해주곤 했고요. 카페가 한가했던 어떤 날은 문을 일찍 닫고 저에게 데이트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자영이 아줌마와의 연애는 즐거웠어요. 제 앞에서 절정을 느끼는 친구 엄마를 보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있었죠. 아줌마는 언젠가부터 사랑을 나눌 때면 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이 저를 더 야릇하게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그 이후로 남준이와도 몇 번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취업한 이후 정신없이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남준이는 제가 어머니 카페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매번 본인이 계산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준이를 보는 게 약간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가 저를 워낙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줌마와의 좋은 시간들이 몇 달쯤 흘러갔고요. 저도 오랜 기다림 끝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업 합격 소식을 전했던 날, 아줌마도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좋아해 주었죠.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날, 우리는 축하 파티를 할 겸 가게 문을 일찍 닫고는 예약해둔 호텔로 갔죠. 거기서 비싼 호텔 뷔페도 먹었고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룸에서 아줌마랑 사랑을 나눴어요. 이제 카페에 제가 없어서 허전하겠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아줌마는 제가 직장인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회사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업무를 배우는 것도 직장 내 인간관계를 익혀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면서 자영이 아줌마랑 보게 되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갔어요. 주말에도 회사 야유회니 모임 등을 챙기다 보니 아줌마를 보는 횟수가 보름에 한 번이었던 게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렸어요. 회사가 일찍 마친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줌마를 놀라게 해줄까 하는 생각에 아줌마네 카페 앞으로 몰래 찾아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반겨주었고요. 새로운 알바생에게 가게 마무리를 부탁하고는 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우선 하는 중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있는 아줌마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어떤 남자에게 온 메시지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냐고 물었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어플을 통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날 아줌마랑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사랑을 나눌까 생각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떴어요. 아줌마가 저만의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냥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줌마는 그 후로도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락을 계속 피해오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줌마의 연락에 답을 했어요. 그래도 친구 어머니이고 그동안의 시간들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생각이었죠.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 저는 아줌마의 카페를 찾았고요. 거기서 저는 아줌마에게 이별의 말을 전했어요. 아줌마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에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이제 저 없이는 못 사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건 제가 자주 만나주지 않아서 남자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털어놓았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저만큼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대요. 저는 몇 명이나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어플을 통해서 2명의 남자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2명의 남자 모두와 잠자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별로였다고 했죠. 아줌마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자기를 만족시켜주는지 알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죠. 혼자 살아서 그동안 여자로서의 재미는 그냥 잊고 살았는데 제가 다시 그 맛을 알게 해놓고는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면 어쩌냐고 이야기를 했죠. 간곡하게 매달리는 아줌마의 부탁에 저는 결국 아줌마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아줌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죠. 최대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듯 아줌마는 그날 정말로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너무 흥분이 되면서 만족스럽기도 했고요. 그만 만나자고 모진 말을 해서 아줌마를 울렸던 게 후회가 되기도 했죠. 저는 그날 아줌마를 2번이나 사랑해 주었어요. 다른 남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날 저도 정성을 다해 아줌마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아줌마는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냈고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저뿐이라면서 제 품에 안겨왔죠. 연애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아줌마에게 모질게 대했던 걸 사과했어요. 아줌마는 제 품에 안긴 채 괜찮다고 했죠. 다만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만나러 조금 더 자주 와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했다면서 아줌마는 저에게 앙탈을 부려왔죠.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 이후로 회사 생활이 조금 적응이 되어가면서 다영이 아줌마를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줌마는 저와 연애를 할 때면 제 귀에 대고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여요. 정말로 저 없이는 못 사는 여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저도 자영이 아줌마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수정이 아줌마와의 첫 만남은 작년 무렵이었어요. 아줌마가 옆집으로 새를 들어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죠. 저는 지방 도시의 작은 마을에서 엄마, 누나랑 셋이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인데 지금은 공업사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많이 태우셨는데 건강 관리를 잘 안 하셨어요. 거기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강검진도 빼먹는 바람에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셨고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가끔씩 아버지 빈자리가 그립기는 한데요. 그래도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중이에요. 집안의 유일한 남자이다 보니 저는 집에서 허드렛일 담당이에요. 특히나 벌레나 쥐가 나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제가 처리해야 하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쥐가 나오는 일이 없다면서 저를 놀리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거든요. 집 바로 뒤에는 동네 야산이 있고요.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동네 번화가에 나가려면 차로 10여 분은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이면 벌레며 모기도 많이 나오고 아주 가끔씩은 쥐가 나오는 일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엄마랑 누나는 아주 난리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잡아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집에서만 쭉 살아왔어요.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집을 떠나본 일이 없죠. 동네 구석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동네가 엄청 조용해서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저희 집에는 항상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당을 끼고 작은 별채처럼 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주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혼자인 아저씨들이 살곤 했었는데 한동안 그 집은 비워져 있었어요. 최근에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쯤 수정이 아줌마가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1년 넘게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별채에서 월세를 받으면 살림에 도움이 좀 되니까 엄마는 무척 좋았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저에게 동네 시장에 도배지며 장판을 사러 가자고 했고요. 돌아오는 주말에 온 가족이 매달려서 별채 가꾸기에 들어갔죠. 세 식구가 종일 청소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도배도 싹 해놓았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간만에 삼겹살 파티도 벌였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본인 또래 아줌마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별채가 방 하나짜리다 보니 주로 혼자 사는 사람 위주로 살았는데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했죠. 별채에 사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본 일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도 이사 들어온다는 아줌마에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엄마 또래 아줌마면 저하고는 더더욱 관련이 없을 테고요. 그렇게 옆집 아줌마가 이사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 또래일 줄 생각했는데 엄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아줌마여서 놀랐죠. 수정이 아줌마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여리여리한 체격의 얼굴도 수수하니 인상이 좋아 보였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집으로 혼자 이사를 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기는 했네요. 늘 발목까지 오는 치마 종류를 즐겨 입는 듯한 아줌마는 아주 여성스런 사람인 듯 했어요. 걸음걸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여성스럽다는 게 느껴졌죠. 우리 누나는 저보다 더 남자다운 타입인데 정말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줌마하고 오가면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저 서먹서먹한 사이였죠. 저는 공업사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동네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수정이 아줌마를 보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죠. 낡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와서 쓰는 중이었는데 그런 오토바이가 약간 창피하기도 했고요. 물론 저에게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재발이 되어주는 애장품 1호이기는 해요. 아무튼 수정이 아줌마는 그냥 약간의 궁금증의 대상일 뿐이었고요. 솔직히 초반에는 아줌마랑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회식을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밤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집에 돌아왔는데요. 엄마랑 누나가 깰까봐 까치발을 하고는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려는 중이었죠. 그런데 별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줌마가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요. 순간 아플 때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왔죠.
그건 아줌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는 그런 소리임에 분명했어요. 제가 여자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에 만났던 전 여친이 저랑 연애할 때 내던 소리랑 비슷했죠. 아주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들릴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느낌이 맞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마당에 서서 아줌마가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 소리는 한참을 계속되었어요. 제가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흥분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그만 제 휴대폰으로 어플 알림이 울려버렸어요. 순간 아줌마도 소리를 멈췄고요. 저도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서 집으로 서둘러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엿듣고 있었던 걸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아줌마를 마주치면 민망한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를 보면 그 소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엿들었던 걸 들킨 것 같아서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낮 시간이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 아무 약속도 없어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죠. 엄마랑 누나도 외출을 해서 오랜만에 잔소리 들을 일 없이 저는 마음껏 휴식을 즐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채에서 수정이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방에서 달려나가 보았죠. 아줌마는 거의 속옷 차림에 머리는 다 풀어헤쳐진 상태로 마당에 맨발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제 뒤에 숨어서는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주방에 쥐가 있다고 엄청 난리를 쳐댔죠. 아줌마는 정말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제 뒤에 착 붙어서 별채 쪽을 쳐다도 못 보는 게 우스우면서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속삭였죠. 아줌마 발 밑에도 한 마리 있어요 라고요. 그 말에 아줌마는 정말로 펄쩍 뛰어올라서는 저에게 안기듯이 매달려 왔어요. 공중에 발을 안 닿게 하려고 바둥대면서요. 평생 저에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여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줌마 반응이 재밌다는 생각에 웃음이 새어나왔죠. 저는 헛기침을 하고는 제가 처리할 테니 여기 계시라고 아줌마를 안심시켰고요. 고무장갑을 끼고는 별채 아줌마 주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제의 쥐돌이를 잡아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뒷산에 멀리 던져버렸죠. 아줌마는 제가 뒤처리를 하고 들어왔을 때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고는 맨발로 마당에 서 있었어요. 거들 같은 속옷만 걸친 채 말이에요. 저는 쥐를 잡았으니 들어가셔도 된다고 집 곳곳에 덫을 놓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방에도 벌레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잡아주고 가면 안 되냐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수정이 아줌마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침대 한켠에 널브러져 있는 속옷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기는 아줌마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방에서 밤이면 혼자 적적함을 달래면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어떤 벌레를 본 거냐고 침대 밑이나 구석진 곳을 둘러보면서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날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요상한 못 보던 벌레들이 몇 마리 있는 것 같다고 아줌마는 투덜거렸죠. 생각해보니 도배랑 장판은 새로 했는데 방충망은 교체를 안 해서 벌레 들어올 구멍이 있는 듯 했죠. 여름철이기도 했고 뒷산이 가깝다 보니 날벌레들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참을 방 구석구석을 둘러봤는데 벌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핑계 삼아 곁눈질로 아줌마 속옷만 실컷 구경하다가
오늘은 안 보이니 다음에 잡아주겠다고 했고요.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며칠 내로 방충망을 새로 달아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나오려고 했죠. 아줌마는 아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저에게 매달리고 했던 게 민망했나 봐요. 진정이 조금 되었는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아깐 고마웠다고 저에게 말을 건네왔죠. 저는 벌레 같은 거 못 잡으시면 저를 불러달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는데 기분이 약간 야릇하고 묘해지는 것 같았죠. 저에게 격하게 안겨오던 아줌마의 그 살결이나 살레음이 기억이 나면서 잡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불화를 안 했는지 저에게 안겨올 때 아줌마의 물컹했던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저는 그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잠그고는 수정이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자위하는 시간을 갖고 말았네요. 그날 밤에 들었던 아줌마의 그 소리며 좀 전에 느껴졌던 아줌마의 감촉이 떠올라서 달아오르는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쌓여있던 욕구를 다 쏟아내고는 저는 침대에 쓰러져서 스르르 잠들어 버렸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공업사는 주말에는 원래 쉬는데 그날은 대청소도 있고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준다고 하셔서 점심때쯤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려는데 집 앞에서 수정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어제는 속옷 바람이었는데 오늘은 약속이라도 있는지 꽤 예뻐 보이게 화장도 했고 옷도 차려입었더라고요. 아줌마이기는 하지만 수정이 아줌마는 여성스러운 긴 치마가 잘 어울리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는 지나칠까 하다가 아줌마에게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죠. 가는 길이 같으면 태워드리겠다고요. 어제 일로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는 번화가 쪽에서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토바이는 안 타봤다고 약간 망설이는 듯 했죠. 저는 갑자기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줌마 팔을 끌면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얼른 뒤에 타시라고 말을 했죠. 아줌마는 약간 쭈뼛거리더니 오토바이 뒷좌석에 걸터 앉았고요. 출발할 테니 꼭 잡으라는 말에 아줌마는 제 몸을 뒤에서 끌어안았죠. 어제처럼 아줌마의 묵직한 그게 느껴져 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뒤에 수정이 아줌마를 태우고는 오토바이를 타니 매일 다니는 길이 색다르게 느껴지고 좋았어요. 속도가 빨라지는 길에서는 저를 더 꼭 끌어안았는데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이 아줌마를 꼬셔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오토바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금세 아줌마를 번화가에 내려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쉽기까지 했어요. 아줌마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약간 무섭긴 한데 의외로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씩 웃으면서 그럼 가끔 태워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지게 되었죠. 공업사에 도착해서 대청소를 한참 하고 저녁에 회식 자리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정이 아줌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듯 했죠. 그날 저는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술을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회식을 마치고는 공업사 과장님을 뒤에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게 되었어요. 아까 수정이 아줌마는 솜털 같은 느낌이어서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고 좋았는데요. 과장님을 태우고 돌아가는 길은 무슨 멧돼지 한 마리를 뒤에 싣고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주말의 일들이 발단이 되어 주었나 봐요. 그 후로 수정이 아줌마하고 저는 조금은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죠. 저는 종종 수정이 아줌마 방에서 벌레를 잡아주기도 했고요. 제가 편해졌는지 아줌마는 가끔씩 시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면 오토바이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묻기도 했죠. 그렇게 이따금씩 저는 수정이 아줌마를 오토바이에 태우게 되었어요.
어느 때는 바람도 쏠 겸 일부러 길을 삥 돌아서 가기도 했죠. 아줌마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는 게 이제 적응이 됐는지 제가 속도를 낼 때면 뒤에서 신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저를 있는 대로 힘껏 끌어안고는 제 등에 얼굴을 기대기도 했는데요. 약간 과하게 나를 끌어안는 듯한 기분이 느껴져서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네요. 아무튼 아줌마랑 오토바이도 종종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어떤 날은 한적한 곳까지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죠. 경치 좋은 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는 같이 편의점 캔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요. 이런 게 흔히 요즘 말하는 썸을 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가볍게 술 한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술은 못 마신다고 다음에 마시자고 둘러대곤 했죠. 아줌마는 그럴 때마다 알았다고 하기는 했는데 표정은 늘 아쉬운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줌마가 밤새 혼자 위로하는 소리를 들었던 게 종종 기억이 나서 술 먹고 취하면 왠지 실수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하고 썸을 탄 지 2달쯤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공업사로 수정이 아줌마가 찾아왔더라고요. 이 부근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들렀다면서요. 마침 퇴근 시간도 되었고 해서 아줌마에게 잠시만 기다렸다가 같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자고 했죠. 아줌마는 저에게 신세진 게 많아서 고맙다고 술이라도 한번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 한번 먹고 세상 하직할 일 있나요? 음주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하니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눈을 흘기면서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누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라고 했냐면서 집에 가서 한잔하겠냐고 말을 했죠. 이 아줌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나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아줌마를 태우고 집 근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오토바이는 집에서 일부러 멀찌감치 세워두고는 동네 선술집으로 가게 되었죠. 집에서 엄마가 제가 퇴근한 걸 알면 곤란하잖아요. 엄마나 누나는 제가 수정이 아줌마랑 썸 타는 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집에서 꽤나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한참을 걸었어요. 아줌마는 방공기가 차다면서 제 팔을 꼭 끌어안고는 저에게 기대왔죠. 그날따라 유독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기분이 들었는데 제 느낌이 맞기는 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를 꼬드겨보고 싶어서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제가 캐치를 못해서 조금 답답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저하고 썸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줌마가 결국 먼저 술 마시자고 들이댔던 거죠. 뭐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니 아줌마가 신호를 보내는 건지 잘 몰랐던 게 사실이긴 해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선술집에서 오붓하게 술을 꽤나 나눠 마시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줌마랑 꽤 친해지긴 했는데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죠. 한 잔, 2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어요. 저도 아줌마도 계속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살짝 취기가 오른 아줌마는 참 예뻐 보였고 섹시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선술집에서 기분이 좋을 만큼 취해서 우리는 나오게 되었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2차로 가고 싶은 데 있냐고 술을 한 잔 더 하겠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자기 술만 먹이려고 나왔냐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살짝 짜증을 내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어딘가로 저를 이끌고 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허름해 보이는 동네 여관이었죠. 아줌마는 여관 입구 앞에서 다짜고짜 싫으냐고 한마디를 딱 물었고요.
그제서야 아줌마의 의도를 알아채게 되었죠. 싫기는 왜 싫겠어요.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보낸 밤이 며칠인데요. 저는 곧바로 아줌마 손을 잡고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정신없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저보고 눈치 없는 멍청이라면서 핀잔을 주었고요. 저는 그동안 혼자서 상상만으로 품어왔던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짜릿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2번인가 사랑을 나누고는 저는 3번째 달려들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힘들다면서 그날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제 품에 안겨왔어요. 아까 저에게 멍청이라고 질책하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상냥한 아줌마만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저를 많이 좋아해서 꼬셔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죠. 그런데 어쩜 그리 눈치를 못 채는 거냐면서 안달이 나서 아주 혼났다고 했죠. 아줌마의 고백에 저는 후끈 달아올라서 결국 한 번 더 아줌마와 연애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걸을 힘도 없다는 아줌마를 업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줌마는 제 등에 엎인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는 이제 다른 나이 많은 남자들 못 만날 것 같으니 책임지라고 앙탈을 부려왔고요. 그런 아줌마가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죠. 우리는 그날부터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아줌마가 좋은데요. 아줌마가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아줌마는 저를 보면 사랑한다고 난리예요. 사랑을 나눌 때도 제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약간 그런 말이 어색하지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줌마는 자기가 10살만 젊었으면 저랑 결혼하자고 했을 거래요. 저를 바라보는 아줌마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아줌마랑 결혼해서 둘이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엄마랑 누나가 둘 다 집에 없는 날이 없어서 아직 아줌마의 별채에서는 사랑을 나눈 적은 없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보고 싶을 때는 방에 벌레가 나왔다면서 저를 호출하곤 해요. 그럴 때면 저는 아줌마 방으로 가서 잠깐 얼굴을 보고 가볍게 뽀뽀를 해주고 돌아오기도 하죠. 아줌마는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억지에 제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눈빛이에요. 며칠 전에도 벌레가 나왔다고 한밤중에 저를 방으로 오라고 해서는 아줌마가 갑자기 입으로 해줬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는데 기분은 황홀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입으로 저를 보내버리고 나서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주면 안 보내준다고 울음장을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네요. 어찌나 낯간지럽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간지러운 말은 잘 못하는 편이지만 아줌마를 정말로 좋아하기는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제가 연애를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연애라서 서툴기도 하고요. 또 연애 상대가 특이한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여자친구는 바로 엄마 또래의 윗집 아줌마예요. 저는 아줌마를 자기라고 부르는데요. 아줌마가 그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아줌마를 자기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도 부르고 여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저도 그런 호칭이 가끔은 닭살 돋기도 하지만 기분은 좋은 편이에요. 사실 제가 윗집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고 온 날은 기분이 너무 좋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주변에 알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비밀스레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이에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군대를 다녀왔고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가족은 할머니랑 아빠랑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쉽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엄마 뻘인 윗집 아줌마에게 제가 끌리게 되었나 봐요. 저희 집은 빌라 2층인데요. 연세가 있으셔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할머니를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이곳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전에는 서울의 한 동네 빌라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동네가 조금 언덕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다니시는 걸 힘들어 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이곳 마을의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는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요. 저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대학생이 된 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따라가서 며칠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 일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일을 한 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끙끙대는 저를 보고는 아빠가 일을 그만 나오라고 하셨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해오셨구나라는 생각이요. 힘든 일을 하시지만 내색 없이 가족을 지켜준 아빠가 너무 고마워지는 순간이었죠. 엄마가 없어서 늘 저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할머니랑 아빠가 있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몇몇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늘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도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모태솔로였죠. 대학교 신입생 때 우연히 동기들 따라서 미팅을 몇 번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미팅에 나가서도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특이한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줌마와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 빌라 입구에서 윗집 아줌마와 처음 마주치게 되었죠. 아줌마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중이었나 봐요. 손에는 봉지가 여러 개 들려 있었는데요. 순간 검은 봉지 하나가 찢어지더니 그 봉투에서 과일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지더라고요. 아줌마는 엄청나게 당황해했고요. 저는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들을 주워서 아줌마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양손 모두 봉지를 들고 있었던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혹시 이 빌라 사시냐고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 2층에 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아래층 202호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는 집까지 과일을 옮겨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 집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혼자 사는 건지 집안이 무척 조용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보고 싹싹한 총각이라면서 고맙다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서 주었는데요. 마침 일하고 와서 갈증이 난 상태여서 저는 그 음료수를 거의 원샷을 해버렸죠. 그때 아줌마는 장을 보고 온 봉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아줌마가 허리를 숙였을 때 저도 모르게 아줌마 옷 사이로 가슴골을 보고 말았어요. 엄청나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요. 고개를 든 아줌마랑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순간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이 확 몰려왔어요.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창피하고 심장이 마구 요동을 치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내려왔죠. 그날 밤에 자꾸 아줌마의 아까 전 모습이 떠올라서 잠이 쉽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자꾸 아줌마가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슴을 엿본 걸로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아줌마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가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순간 아줌마가 나를 오해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집에 가는 길이면 같이 걸어가자면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을 묻기도 했고요.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걷는 게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궁금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아줌마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쌓여가던 중에 우연히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도 없는 날이라 집에서 할머니랑 쉬고 있었는데요. 문 밖에서 약간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윗집 아줌마가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나와서 짐을 옮기시냐면서 아줌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미싱이랑 옷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쇼핑백이 대여섯 개는 돼 보였죠. 저는 짐을 아줌마네 집에 옮겨드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근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는 날 옷이랑 식탁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저 때문에 짐을 쉽게 옮겼다고 고맙다면서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있냐고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파란색이 좋다고 말했고요. 왜 갑자기 좋아하는 색을 묻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를 도와준 것도 있고 미싱 연습도 해볼 겸 저에게 네키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색을 물었다고 했어요. 저는 네키 목도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자기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가까이 느껴지면서 제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죠. 얼굴도 빨개지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다급히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는 생각했죠. 내가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얼굴은 평범해도 엄청난 몸매를 가진 윗집 아줌마를 좋아하게 된 게 틀림없었어요. 아직 아줌마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또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제 느낌은 분명했어요. 연애도 한번 못 해봤지만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더라고요. 윗집 아줌마가 남긴 메모였어요. 목도리를 만들어 놨으니 시간이 날 때 들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는 곧장 아줌마네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죠. 마침 아줌마가 집에 있었고요. 저를 보고는 아줌마는 반가워하면서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목에 그 목도리를 직접 둘러주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환하게 웃었죠.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용기 내서 말을 했죠.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진 느낌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의외로 아줌마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 토요일 저녁에 정말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저는 아줌마가 해준 목도리를 하고 나왔고요. 아줌마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흐뭇하게 저를 보고 웃어주었죠. 저녁도 먹고 술도 간단히 한잔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동네 한켠에 있는 선술집 같은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조명도 은은하고 음악도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더 분위기가 좋은 느낌이었죠. 화전에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아줌마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아줌마는 저보다 23살이나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주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시댁에서 많이 힘들게 했었다고 했죠. 부모님도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요. 유일한 가족은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분은 가족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넌지시 물었죠. 오늘 왜 만나자고 했냐고요. 저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말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눈을 꾹 감고 말해버렸죠. 아줌마는 그 말을 듣더니 처음에는 엄청 크게 웃으면서 놀란 눈치였어요.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가 좋냐면서 자기를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 말이 진심인 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아줌마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아줌마의 손을 꼭 맞잡았죠.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더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제 고백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시간 날 때면 문자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주말이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길거리를 걷기도 하면서 더 친밀해져 갔어요. 그렇게 꽤 여러 번 아줌마랑 데이트를 한 어느 주말이었는데요. 같은 빌라에 사니 매번 같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한참 밖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아줌마랑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집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저는 아줌마에게 이야기했죠. 오늘은 아줌마랑 헤어지기 싫다고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했는데요. 곧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가볍게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편의점에서 술하고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들고는 아줌마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죠. 아줌마랑 몇 번 같이 술도 마시고 했지만 아줌마 집에서 단둘이 앉아서 마시는 술은 저를 더 금방 취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도 은근 많이 취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앞에 있는 아줌마가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요. 아줌마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기대왔어요. 그리고는 아줌마가 저에게 먼저 입을 맞췄는데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진정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줌마에게 나는 이게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눈이 동그래졌고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자기가 천천히 다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첫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허툴고 엉망이기는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를 토닥여주면서 잘 이끌어 주었죠. 그 후로 저하고 아줌마는 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저도 나름 능숙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는 언젠가부터 저를 자기 혹은 여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정말 어떤 날은 둘이 실신할 듯이 힘이 쏙 빠질 정도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반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줌마는 미신 기술이 많이 늘어서 간단한 제 옷들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고마운 아줌마에게 저는 젊음을 무기로 봉사를 하고는 하죠. 아줌마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면 저 때문에 몇 년은 젊어지는 기분이라면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저도 아줌마 때문에 멋진 남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아줌마가 제 첫 여자친구인데요.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에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던 제가 아니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아줌마를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아줌마가 저를 더 좋아하고 저를 찾는 듯 해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이번 주말에는 아줌마랑 둘이서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그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줌마랑 오랜 시간 사랑을 이어가고 싶어요.